안녕하세요, 제임스 조입니다. 매출은 마케팅뿐만 아니라 이 심리적인 요소가 정말 중요한데요. 대기업부터 작은 마케팅, 음식점,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그만큼 중요한 10가지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고객이 자발적으로 지갑을 여는 비결, 충성 고객을 만드는 심리학적 트리거 모두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초도 효과입니다. 1946년 솔로몬 애쉬 교수가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두 그룹에 소개했는데 한 그룹에게는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그룹에는 차갑고 계산적이고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 첫 번째 그룹은 그 사람이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고 두 번째 그룹은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똑같은 정보임에도 앞에 순서만 바꿨을 뿐입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후광 효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1920년 에드워드 손다이크 심리학자가 발견한 현상인데요. 미 육군 장교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장교의 외모가 좋으면 실제 능력과 관계없이 지능, 리더십, 체력 모든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한번 보세요. 그의 모든 제품이 완벽하나요? 아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지갑을 엽니다. 자, 스탠포드 대학의 2019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CEO의 이미지가 좋으면 주가가 평균 7% 더 높게 형성된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겠죠. 자, 세 번째는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1979년 노벨 경제상 수상자인 다니엘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혁신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10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을 약 2.5배 더 크게 느낀다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도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거 한 7일 정도 무료 체험을 제공합니다. 그러다가 한 달 동안 무료로 보다가 끊으려고 하면 지금 해지하시면 프리미엄 혜택을 잃게 됩니다. 라고 이런 문구를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전부 심리적인 요소를 활용한 거겠죠. 자, 우리 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증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득의 심리학 저자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는 1998년에 영향력의 무기라는 책에서 혁신적인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실험은 정말로 놀라웠는데요. 호텔 욕실에 75%의 투숙객이 수건을 재사용했습니다. 라는 문구를 걸어두었더니 수건 재사용률이 무려 5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마존이나 우리 구글 쿠팡 같은 데서 이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함께 본 상품이라고 보여주는 것 또는 인스타그램이 좋아요 수를 표시하는 것 모두 이 원리를 활용한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디커플링 효과입니다. 1996년에 프리드먼과 로즈는 소비자 심리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간 60만 원을 한 번에 내라고 하면 부담스럽지만 하루 커피 한 잔 값인 1,600원이라고 하면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같은 금액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 할부 12개월, 24개월 했을 때 큰 액수의 금액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다 이런 거에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가 좀 가격이 있다면 무이자 할부라든지 토탈 비용이 아니라 하루로 쪼개서 제시해주면 좀 더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 자, 여섯 번째는 몰입 비용 효과입니다. 자, 1980년 경제학자 리터드 탈러가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결정적인 연구인데요.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농구 경기 티켓을 산 사람들은 폭설이 내려도 경기를 보러 갔지만 공짜로 티켓을 받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미 지불한 비용이 우리의 판단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료 강의,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자료를 무료로 받는데 그 가치를 우리는 높게 책정하지 않고 받아도 솔직히 보지 않죠. 반대로 비싼 비용의 강의나 비싼 비용을 들인 어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가치를 무료보다 훨씬 높게 우리가 둔다는 것이죠. 다 이 말 저도 공감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일곱 번째, 문간에 발 들여놓기 전략입니다. 1966년에 스탠포드 대학 조너선 프리드먼과 스콧 프레이저가 혁신적인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아주 작은 요청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나중에 큰 요청도 수락할 확률이 무려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자, 넷플릭스 예를 들어볼까요? 넷플릭스는 처음에 첫 달 무료로 시작하죠. 밀리의 서재나 윌라, 오디오북 같은 것도 처음 3달, 한 달 무료로 사용해보게 해서 가입을 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유료로 전환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우선 사용을 해서 발에 문간을 걸치게 한다라고 해서 문간 걸치기 효과라고 합니다. 거의 다 왔네요. 자, 여덟 번째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전략인데요.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합니다. 자이가르닉 효과, 이게 뭘까요? 1927년 소비에트의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은 한 카페에서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자, 웨이터들이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기 전까지는 주문을 완벽하게 기억을 해냈지만 음식을 갖다 주고 나서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넷플릭스 시리즈의 마지막을 클리프행어로 끝내는 것, 자, 애플이 신제품 발표하기 전에 미스터리한 티저를 공개하는 것, 모두 이런 효과를 노린 겁니다. 그 다음 단내림 효과입니다. 이 전략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1974년 노벨 수상자들인 카너먼과 트버스키가 또 하나의 획기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자, 실험 참가자들에게 유행 가입국이 몇 개국일 것 같냐고 물었는데 먼저 높은 숫자를 본 그룹은 그 숫자를 높게 측정하고 낮은 숫자를 본 그룹은 낮게 추측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샤오미가 프리미엄 폰을 먼저 출시하고 저가형 모델을 나중에 내놓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래야 고가 대비 저가형 모델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시장이나 뭐 옷가게, 부동산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봤는데 처음에 20만 원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깎아달라고 해서 15만 원을 제시합니다. 다시 그 가게 상점 주인은 15만 원까지는 안 되고 18만 원까지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자, 이건 뭐냐? 처음에 제시한 금액을 토대로 기준점이 되어서 위아래 편차가 크게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을 할 때는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면 먼저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게 유리할 것이고, 구매하는 사람이면 아주 턱없이 작은 가격으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희소성 효과 많이 들어보셨죠? 1975년 플로리다 대학의 스테판 워체스터 교수가 한 실험을 했는데요. 똑같은 초콜릿 쿠키 2개의 항아리를 담았는데 하나는 가득, 하나는 2개만 남겼어요. 결과는 2개만 남은 항아리의 쿠키가 더 맛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희소성의 원리가 적용되면 그만큼 사람들은 가치를 더 인정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나이키가 리미티드 에디션을 내놓는 것과 애플이 사전 예약을 받는 것, 삼성전자, 갤럭시 같은 제품들도 사전 예약을 받는 이유가 모두 이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이론들은 단순히 영업 기법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연구하고 증명한 과학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실제로 사업에 적용해 볼 차례고요. 오늘 배운 10가지 원리 중 하나만 골라서 내일부터 적용해 보세요. 변화가 시작되는 걸 직접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성공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제임스 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